안녕하세요, 걸리버입니다. 제가 캠핑을 좋아하는데 접히는 테이블 상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완성된 거를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언제 완성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뭐 먼지가 나거나 뭐 그런 작업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거 타나목이에요. 타나목. 루나우드라고 하는 이제 타나목인데 저 현관문 만들 때 사용하는 자재이기도 하고요. 타나목을 가지고 테이블 상판 이렇게 연결해서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뭐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걸리버의 경쟁력을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원래 잘난 척을 좀 하는 스타일인데 네. 걸리버 경쟁력 뭐가 있지? 걸리버 경쟁력 초창기에 제가 회사를 시작할 때부터 현장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었고 제가 대표이긴 하지만 저희 이제 뭐 이사님, 전무님을 비롯해서 현장 출신의 사람들이 현재 임원을 하면서 그 현장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물론 이제 골조공사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바탕에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모든 공정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방법이 뭘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들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만의 시공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이제 쌓아가면서 좀 경쟁력을 갖춘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현장을 중심으로 한 저희 팀원들, 팀워크가 저희가 갖춘 첫 번째 경쟁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공이 좀 더 특화되어 있긴 하지만 설계에도 조금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공사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의 설계를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부분에 경쟁력을 갖추면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설계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고 다른 회사들보다 설계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교육이라든가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과물로 저희 시공 사례로도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모델화로 넘어가면서 시스템을 갖추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시공사로서 좀 설계에 대한 진심을 보이는 게 남다른 좀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 설계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 어필하는 거라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뭐가 있나? 내 입으로 대칭찬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쉽지 않네요, 이게. 첫 번째와 좀 연관돼 있어서 억지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공 능력입니다. 시공 능력. 팀워크가 좋기 때문에 시공 능력이 좋아야 되는 건 뭐 당연하다고 여기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결과물로 말해야 되잖아요. 시공사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로 보여드려야 되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건축주들에게 저희가 건축비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결과물이 하자 없는 시공 또 여러 가지 좀 만족도 높은 시공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공 능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작업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실 근데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작업들 때문에 이제 건축주가 원하는 디테일한 결과물들이 달라지는 거고 이게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얘는 작업을 마치내고 작업을 하지 않은 애입니다. 근데 보이진 않지만 저는 손으로는 느껴지거든요. 촉감으로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현장에서 끝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수행될 때 경쟁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대표가 좀 매력이 생겼다 이러면 경쟁력이 안 되겠지? 예쁜 집을 짓는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 시공 경험이 풍부하다.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시공 경험이 풍부하다라는 건 어떤 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예측이 가능하고 이제 하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의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 사람이 걸어오는 모습부터 보면 어디가 문제가 있네 라는 걸 딱 진단할 수 있는 것과 MRI 찍고 뭐하고 이렇게 CT 찍고 다 일일이 봐야지만 여기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좀 경험에서 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시공팀들 저랑 같이 오래 하신 분, 저 이사님이나 전무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15년 넘게 같이 해왔더라고요. 오랫동안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일을 해왔다라는 건
경쟁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할 얘기가 벌써 마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가격 경쟁력은 끝없이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제가 회사를 오랫동안 운영을 해오고 하다 보니까 기준이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뭐든지 기준이 좀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저희한테 집을 의뢰한 건축주가 저희한테 결과물을 딱 받았을 때 금액적으로 만족도가 비용적으로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시한 비용보다 더 높은 결과물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결과물을 내가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적인 수치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만족도 기준에 있어서 저희가 가격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 기준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건축주의 기준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 하려고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저희끼리도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막 줄줄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차별화된 디자인.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건축주분들이 걸리버 집은 딱 봐도 멀리서 봐도 알겠더라. 내부든 외관이든 저희만의 차별화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좀 갖추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설계에 많이 녹이려고 하고 그리고 시공에 많이 이제 표현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죠. 이번에 보호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붕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건축주가 특별히 요구한 사항도 아니었는데 저희는 굉장히 신나서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별화된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좀 보람도 느끼고 뭔가 좀 앞서가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좀 재밌게 작업을 하는데 그런 차별화된 디자인에 접근하고 도전하는 것을 매우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저희 경쟁력으로 어느 정도는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경쟁력이라는 거는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거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건축주들과 좀 친밀감, 소통 이런 거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보시는 저희 건축주님들은 니네가 무슨 소통을 잘하냐 이렇게 좀 만족을 못 하시는 분 물론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소통을 잘하는 회사이고 싶은 생각은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놓치지 않으려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 현장 소장님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려도 차 한 잔 얻어 마시고 올 수 있을 정도는 하자. 한 번은 제가 고객하고 이렇게 외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 자랑 좀 할게요. 오늘 그거 하는 날이니까 좀 이해하고 봐주세요. 그 근처에 살고 계신 분이었고 거기 그 집도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근데 꽤 거리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저를 멀리서 알아보시고 집에서 나오셔서 저한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자기가 내려왔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물론 그분이 좋은 성격을 갖추고 있는 분이어서 그랬겠지만 저는 죄송한 게 제가 인사라도 그 전에 드렸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영상을 많이 보신다면 뭔 얘기 하시는 건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무튼 관계 유지를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희의 또 하나의 경쟁력은 건축주와의 친밀감, 건축주와의 유대관계를 잘한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도 있어요. 이게 또 너무 이게 장점만 얘기하면 바쁘게 막 현장 위주로 막 돌아가다 보니 정리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회사가 원하는 수준의 현장에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적도 많이 받았고 관리가 조금 좀 미흡한 것 같다. 좀 청소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솔직히 매번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지적을 많이 들었어요. 그 부분은 건축주들한테 직접적으로. 저희 자랑만 쭉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자진납세 한번 했고요. 비싸다. 걸리버는 비싸다. 이것도 단점으로 꼽으시더라고. 이건 좀 억울해요, 저는. 비싸다는 기준은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딱 제품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는 어떤 국내 브랜드고 얘는 뭐 일본 브랜드인 것 같은데 어떤 성능이나 마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얘가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떤 얘가 수행을 해내는 능력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아무튼 모든 면에서 좋아요. 근데 얘는 좀 작다라는 어떤 무게 뭐 이런 장점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얘의 능력이 좀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비용은 얘가 가격은 훨씬 싸죠. 그러면 얘가 싼 거예요, 얘가 싼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평단가 이걸로 비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리버는 평당 뭐 800, 700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평당 600이면 한다던데 할 말이 없죠. 네.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줄 건데 구멍 뚫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서 요 보시면 요 두께가 정확히 8mm입니다. 8mm. 여기서 이쪽 관통에서 이쪽까지 관통에서 뚫어야 돼요. 얘처럼 여기 그 사이를 이렇게 이 고무줄이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 뚫으면 이렇게 뚫다가 이쪽으로 삐져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이제 잘 뚫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뚫으면 그 약간만 각이 틀려도 이렇게 빠져나올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반, 이쪽에서 반 이렇게 뚫을 겁니다. 이거 하나가 짧으네. 이렇게 하면 이 간격이 70이 딱 맞거든요. 이렇게 맞고 이게 펀칭이라는 건데 이게 제가 신세계더라고. 이 정확한 위치의 타공을 딱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대략 가운데를 딱 잡고요. 이렇게 하면 딱 어디를 뚫어야 될지 드릴의 위치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뭐 양쪽에서 2mm씩 체크해야 돼, 3mm씩 체크해서 가운데를 딱 찍어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뭐지?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뭐 100% 갖추고 있는 경쟁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현장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 사무실 직원들도 그렇고 약간 저도 시공사 대표 치고는 젊은 인력 이런 게 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무슨 경쟁력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이게 굉장히 끌고 가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주고 잘 수행해주고 잘 이행해주고 이런 사항들이 뒷받침이 돼야만 갖춰지는 경쟁력들이 젊은 어떤 인력들로 인해서 잘 이렇게 수행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젊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현장에 좀 이렇게 젊은 인력이 많음으로 인해서 좀 더 활기 넘치고 생기 넘치고 파이팅도 있고 이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마지막 단계 요것만 다 끼우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젊은 피 얘기를 하다가 좀 뭐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지금의 걸리버가 있게 한 지금 같이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을 포함해서입니다. 그 당시에 같이 고생을 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뜻이 안 맞아서이기도 하고 여건이 맞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그분들 어떤 걸리버를 거쳐갔던 모든 인력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경쟁력이지 않나. 걸리버인들. 저희 이제 걸리버라고 하는 그 회사명이 뭐 여행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집을 짓는다라는 어떤 그 컨셉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걸리버인들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걸리버의 마지막 경쟁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뭐 댓글로 그거 외에도 걸리버의 경쟁력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감사히
제가 좀 많은 힘이 되고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혹시 더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뭐 제가 이제 이거 거의 마무리 되는데요. 이거 완전히 깨끗하게 마무리하려면 어렵고요. 그래서 60cm짜리 상판이 이제 요것만 매듭만 완성하면 됩니다. 제가 필요한 상판, 테이블 상판을 만들면서 이런저런 뭐 걸리버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공방에서 뭐 자연스럽게 취미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저희 집 마당에서 뭐 고기도 구우면서 이렇게 좀 더 친근감 있게 건축에 대한 정보를 좀 나눌 수 있는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꼭 그 오늘 주제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다뤄달라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